한글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쓰는 언어예요. 일본어의 섬세함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죠. 일본어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문자인데 한글은 겨우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어느 언어학 세미나에서 한글을 무시하고 일본어를 극찬하는 발언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클레어리 한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어를 배워본 적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죠. 부모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저를 키우셨지만 저는 영어를 사용하며 자랐고 한국 문화는 집안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어는 그저 부모님의 언어였을 뿐 제가 배워야 할 필수적인 언어는 아니었죠.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언어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언어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배워왔지만 한글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어가 단순하고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한글에 대한 연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처음 한글에 대해 깊이 알게 된 계기는 한 논문을 읽으면서였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규칙적인 문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한글이 과학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설마 그저 한국어의 문자일 뿐인데 그렇게 특별할까?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한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에 관심이 갔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라는 점에서부터 특별했어요. 당시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를 사용해야 했고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했죠. 세종대왕은 그런 백성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창제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입천장을 닿을 때의 모양을, 미음은 입 모양을 나타낸다고 하죠. 이렇게 직관적이고 규칙적인 문자는 다른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한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도 한글만큼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문자는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만 알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고 그 단순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일본어와 한글을 비교하는 연구 주제를 떠올리게 됐어요.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섞인 복잡한 문자 체계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죠. 단순함 속에서 오는 이 규칙성은 디지털 시대에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충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과 일본어를 비교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AI 언어 처리 시스템에서 한글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그리고 일본어가 가진 복잡함이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가 제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해줄 것이란 기대감에 설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 과정을 시작한 후 다양한 국제 세미나와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특히 다양한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항상 흥미로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하야토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언어학과 관련된 세미나에서 우리는 처음 마주하게 됐었죠. 그날은 언어의 역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어요. 한글과 일본어의 문자 체계가 언급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두 언어의 특성과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하야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자신만만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일본어가 한글보다 훨씬 우수한 언어라고 생각해요. 한글은 너무 단순해서 감정이나 섬세한 표현을 담을 수 없어요. 반면에 일본어는 복잡한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통해 더 풍부한 의미와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한글을 무시하는 그 말투와 태도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한글이 단순하다니. 물론 일본어는 오래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고 복잡한 면이 있긴 하지만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치부하는 건 억울했어요. 한글은 단순하지만 규칙적이고 과학적인 구조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하야토의 말을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손을 들고 말했죠. 하야토, 일본어가 더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한글이 단순하다고 해서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어요. 한글은 그 단순함 속에 규칙성과 효율성을 담고 있어요. 특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복잡함을 줄여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되었죠. 오히려 그런 점이 현대시대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야토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마치 내가 뭘 알겠냐는 듯한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물론 한글이 규칙적이라는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일본어는 그 복잡함 덕분에 더 깊이 있는 표현이 가능해요. 한글은 너무 직관적이라서 섬세한 감정을 담기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발끈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일본어의 복잡함은 예술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복잡함이 꼭 우수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복잡함이 항상 우수함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하야토. 오히려 그 복잡함이 비효율을 초래할 때도 많죠.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진 과학적인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만 알면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고 외국어 발음도 쉽게 표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면 누구나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한글이 얼마나 유연하고 효율적인 문자인지 알 수 있어요. 하야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말을 듣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감정의 깊이나 복잡한 철학을 담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어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예술적인 언어죠. 한글이 그런 깊이를 따라잡기엔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언어의 깊이는 문자의 복잡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한글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역사적인 배경은 결코 얕지 않아요. 오히려 그 규칙성 덕분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하야토와의 첫 만남은 끝이 났지만 그와의 언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과 일본어에 대해 논쟁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았죠. 하야토와의 첫 토론 이후 우리는 여러 번 마주하게 되었고 매번 언어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언어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우수한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거든요. 하야토는 여전히 일본어가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언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글이야말로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 덕분에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믿고 있었죠. 그날도 우리는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하야토는 일본어의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어떻게 감정 표현해서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야토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글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지 강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야토, 일본어의 복잡한 문자 체계가 예술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복잡함이 꼭 우수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복잡함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도 많잖아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만으로도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특히 현대 시대에서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죠. 제가 말을 마치자 하야토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글이 효율적이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일본어의 깊이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하죠.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결합되어 더 다양한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어요. 한글은 너무 직관적이라서 그 복잡한 감정을 담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잡함이 꼭 더 나은 표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어의 철자법은 매우 불규칙하죠. 우가 들어가는 단어만 봐도 도, 스루, 바우가 모두 다르게 발음되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다르죠. 자음과 모음만 알면 누구나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어요. 규칙적이면서도 간결한 문자 체계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하야토는 잠시 멈칫하며 제 말을 듣더니 다시 반박을 시작했어요. 그건 소리와 발음에 관한 문제일 뿐이잖아요. 일본어는 철학적 깊이가 있는 표현에 강해요. 한자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일본어는 훨씬 더 풍부한 언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야토의 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역시 제 주장을 놓칠 수는 없었죠. 맞아요. 일본어가 한자 덕분에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배우기도 어렵고 외국인들이 접근하기에 훨씬 불리한 언어죠.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규칙성과 효율성은 AI 시대에 특히 중요한 요소예요.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고 있어요. 제가 연구했던 논문들을 떠올리며 덧붙였어요.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문자잖아요. 자음의 모양이 혀와 입의 모양을 나타내고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을 상징하죠. 이 단순한 원리 덕분에 한글은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동시에 복잡한 발음까지도 쉽게 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죠. 하야토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복잡한 감정이나 철학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글이 그만큼 심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저는 벽 보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했어요. 하야토, 언어의 깊이는 문자의 복잡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한글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역사적인 배경은 결코 얕지 않아요. 오히려 그 규칙성 덕분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어요. 하야토와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본어의 우수성을 고집했지만 저는 한글이 가진 규칙성과 효율성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현대 사회에 더 적합한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 논쟁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야토와의 논쟁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게 됐어요. 단순히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라는 점을 넘어 한글에 담긴 철학적 의미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그 자체로 한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한글은 문자 이상의 상징이었고 사람을 위한 혁신이었죠. 한글이 창제된 시기는 조선시대였어요. 당시 대부분의 조선 백성들은 문자를 읽고 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용하던 문자는 바로 한자였거든요. 한자는 너무 복잡해서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웠죠. 문자 자체가 지배계층을 위한 도구였던 셈이에요. 세종대왕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내세운 목표는 분명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지 못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세종대왕은 그들에게 더 쉽고 실용적인 문자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하셨죠. 그리고 그 결심이 바로 훈민정음으로 이어졌어요. 하야토와의 대화 중 저는 세종대왕의 철학적 배경을 설명하며 한글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어요. 하야토,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 그 이상이야.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직접 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셨어. 한글은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에 의한 문자였다고 할 수 있어. 그 단순함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청난 혁신이었어. 하야토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제가 설명하는 세종대왕의 철학과 한글 창제의 배경이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본어의 복잡성과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본어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문자인데 한글은 겨우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전통적인 깊이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대답했어요. 하야토, 전통이라는 게 꼭 오래된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야. 한글은 창제된 지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애민정신은 그 어떤 문자보다도 깊이 있어. 세종대왕께서 말하신 훈민정음의 뜻이 뭔지 알아?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야. 글을 몰라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한 혁신적인 발명이었지. 그 점에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한 도구였어. 한글이 탄생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저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그 자체로 한 사회의 발전과 평등을 위한 도구였다는 점은 그 어떤 문자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점이었죠. 하야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의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저는 그가 더 이상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만 보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은 그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은 철학과 애민정신 덕분에 오히려 그 어떤 문자보다도 사람을 위한 문자였거든요. 그리고 한글은 단순히 오래된 전통을 고집하는 문자가 아니야. 그 규칙성과 간결함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었지. 이는 한글이 시대를 초월해 현대 사회에서도 디지털 시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야. 하야토는 여전히 일본어의 복잡한 전통을 고집했지만 저는 한글이 가진 역사적 깊이와 그 속에 담긴 철학적 의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문자라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야토와의 논쟁은 쉽게 끝날 리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일본어의 복잡성과 깊이를 강조하며 한글의 단순함이 감정 표현에 한계를 준다고 주장했죠. 우리는 다른 세미나에서도 마주치곤 했고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뜨거운 언쟁이 벌어졌어요. 그날의 대화는 제가 한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줬죠. 언어학 수업에서 우리는 언어의 구조적 우수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연구한 언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죠. 하야토는 그날도 일본어의 복잡성과 전통을 설명하며 일본어가 한글보다 더 섬세한 감정 표현과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가 말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본어는 한자가 가진 수많은 의미를 통해 감정과 철학을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화 문학 작품에서 일본어가 얼마나 많은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한글은 너무 직관적이고 단순해서
그 깊이 있는 감정과 철학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속은 다시 한번 끓어올랐어요. 한글이 부족하다고, 감정 표현이 제한적이라고 절대 동의할 수 없었죠. 저는 손을 들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하야토, 일본어가 복잡하고 예술적인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한글의 단순함은 오히려 그 자체로 우수함을 나타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외국어 발음도 쉽게 표기할 수 있죠. 한글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언어의 감정 표현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창의성에 달린 것이지 문자의 복잡성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저는 한글이 가진 규칙성과 과학적 구조에 대해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문자로 자음은 혀, 입, 목의 모양을 따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고요. 이런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감정 표현에도 한계가 없다고요. 그러나 하야토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일본어의 복잡한 표현 방식이 더 깊이 있는 의미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한글이 규칙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감정의 깊이나 철학적인 표현을 담아내기엔 한글이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일본어는 그 복잡한 한자 덕분에 더 풍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저는 갈수록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차분하게 그에게 반박했습니다. 하야토, 언어의 깊이는 단순히 문자 체계의 복잡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어가 예술적인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창의성 덕분이지 문자 자체가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한글은 그 단순함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감정과 철학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글이 현대기술, 특히 AI와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AI와 디지털 시대에서 매우 효율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학습하기에도 최적화된 문자예요. 오타가 적고 입력 속도도 훨씬 빠르죠. 반면에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혼합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요. AI가 일본어를 처리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돼요. 하야토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가 말한 논리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죠. 그렇다 해도 일본어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통과 깊이는 그 어떤 문자도 따라올 수 없어요. 한글은 그에 비하면 겨우 몇백 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문자잖아요. 저는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이 이어졌지만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전통이 오래된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야토. 한글은 창제된 지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애민정신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혁신이었죠. 그 순간 교실 안은 조용해졌어요. 하야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고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깊이를 담고 있는 문자였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글이 가진 진정한 우수성이라고 생각했죠. 하야토와의 언쟁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한글이 얼마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체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더 깊은 연구에 몰두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처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었거든요. 한글이 가진 규칙성 덕분에 AI, 컴퓨터 언어 처리, 그리고 스마트폰 입력 등에서 한글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었죠. 우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간단한 조합만으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일본어와는 큰 차이점이에요. 일본어는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섞어 써야 하므로 입력할 때마다 사용하는 문자가 달라지고 그만큼 복잡해지죠.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외우기도 어려운데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문자를 혼합해서 사용한다는 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편 한글은 단순하고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오타율이 적고 입력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자판은 간단한 터치 몇 번만으로도 정확한 단어를 입력할 수 있죠. 게다가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완성 기능에서도 훨씬 정확한 결과를 제공해줘요. 이는 다른 언어들에 비해 명확한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 영어만 봐도 불규칙한 철자법 때문에 타이핑 실수가 많잖아요. 한글은 규칙적이고 발음이 그대로 적히기 때문에 타이핑 실수 자체가 줄어들어요. 한글의 이런 효율성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용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주죠. 영어처럼 철자법을 외워야 하거나
일본어처럼 수많은 문자를 조합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한글만의 단순하고 체계적인 방식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더불어 AI 언어 처리에 있어서도 한글은 그 자체로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의 규칙성과 일관성이잖아요. 한글은 그 규칙적이고 직관적인 시스템 덕분에 AI가 언어를 학습할 때 다른 언어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AI는 한글의 패턴을 빠르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죠. 반면에 일본어나 중국어는 문자의 복잡성 때문에 AI가 이를 분석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실제로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의 IT 기업들에서는 한글의 디지털 활용성 덕분에 다양한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음성 인식 기술에서는 한글의 발음이 규칙적이고 직관적이어서 인식률이 매우 높아요. 일본어나 중국어는 같은 단어라도 발음이 달라지거나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식률에서 차이가 나죠. 게다가 한글은 외국어 발음도 비교적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서 다국어 시스템에도 유리해요. 하야토와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한글의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야토, 일본어가 예술적으로 감정을 담아내는 언어라는 건 동의해요. 하지만 현대 사회,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는 그 복잡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한글은 그 단순한 구조 덕분에 AI와 자연어 처리,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한글의 규칙성이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해요. 하야토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그도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강점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일본어가 전통적인 문자로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한글은 그 단순함 덕분에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미래 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예요. AI, 스마트폰, 컴퓨터 어느 쪽에서든 그 효율성은 증명됐죠. 일본어나 다른 언어들은 그런 효율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한글이 가진 우수함이야. 그날 대화는 하야토와의 논쟁에서 제가 우세한 쪽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글이 가진 가능성과 우수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 제 자신이었죠. 저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더 깊이 탐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의 기술 발전 속에서 한글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기대되었습니다. 하야토와의 여러 차례의 논쟁을 통해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일본어는 복잡한 전통과 역사적 깊이를 자랑하지만 그 복잡함이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반면 한글은 그 단순함 속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위한 문자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글은 미래 사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글의 역사적 배경은 매우 깊지만 그것이 단순히 전통적인 문자를 넘어서서 기술 발전과 함께 글로벌 소통,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를 더욱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규칙성은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한국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글을 배우고 연구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연구를 하며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단지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넘어서 그 효율성과 접근성 때문이었어요. 한글은 그 자체로 배우기 쉽고 일단 익히면 사용하기 매우 간편한 문자예요. 이런 장점들이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특히 디지털 시대에 진입하면서 한글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문자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야토와의 마지막 논쟁 이후 저는 한글이 가진 미래적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한국 안에서만 사용되는 문자가 아닌 세계로 뻗어나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하야토가 일본어의 전통과 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일본어도 그 나름의 가치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잡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죠. 반면 한글은 간단한 문자 체계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고 그 점에서 한글이 세계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에서 글로벌 소통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한글을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AI와의 결합을 통해 한글이 얼마나 유연하고 강력한 도구로 발전할 수 있는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도 미래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한국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한글을 배우고 연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도구였거든요. 이제 저는 한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야토와의 논쟁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는 복잡함이 우수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글의 단순함이 그 안에 더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었고 그 점에서 한글은 일본어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문자였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한글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사용하는 언어의 중심이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해 댓글로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상 감동 모음이었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